여름 됐다, 봄 됐다, 뭐 가을 됐다 이러죠. 날씨도 좋고 지인분들하고 뭐 좋은 시간 갖기 좋은데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오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혹시 원페이지북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아시는 분 좀 두 분 있는데 손 안 드시네. 저희 홈페이지 요약기술은요, 저희가 세미나를 작년에 한 1년간 500개 정도 전국 투어를 했었어요. 했다가 원페이지 요약기술을 활용해서 원페이지 북이라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이번에 세미나를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 19일날 했다가 20일날 인원이 많아서 바로 개설 다시 했다가요, 또 인원이 많아서 24일날 하게 됐는데, 또 오늘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3일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했을 때보다 지금 이 시대의 필요가 정말 이것이 필요로 하는 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자기 스스로를 이제 브랜드화 시켜 하는 그런 시대인 만큼 자기 스스로 어떤 핵심을 찾아내는 그 기술을 갈구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약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요약. 지금까지 요약 많이 해보셨죠? 어떻게 보셨나요? 거의 뭐 100이면 100 요약을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이면 밑줄을 긋고요. 그걸 연결해가지고 완성해가지고 저희가 대학교 4년에 레포트도 썼고요. 그런 식으로 요약을 했는데, 사실 그걸 보고 이제 저희는 짜집기라고 합니다. 진짜 요약이라는 거는 책을 읽으면서 핵심을 머릿속으로 찾아내면서 구성을 바꿔내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자의 문장을 절대 쓰지 않고 상위 개념을 잡아서 자기 언어로 바꿔 쓰는 것이 진짜 요약입니다. 토인비에 역사연구 12권짜리가 있어요. 그 책을 읽고 2권으로 요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머벨이라고. 서머벨이 토인비 역사연구라고 2권짜리 책을 내놨죠. 근데 지금 고전 목록에는 토인비의 역사연구가 아니라 서머벨 역사연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서머벨이 그것을 쓰고 토인비에게 자기가 요약한 책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토인비가 너무 좋아하면서 너무 쉽게 잘 썼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저희가 초중고 때 배웠던 교과서가 요약본이죠. 수만 권의 책이 들어있는 요약본이고요. 저희가 입시 때문에 좀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의 교양지식은 교과서에서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력의 법칙 프린키페 있고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초등학교 눈으로, 중학생 눈으로 전문가가 쉽게 풀어서 교과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실제 요약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분에게 정말 이해되기 쉽도록 전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사실 이 시작은요, 천재 연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천재들이 가진 그 능력이 뭘까? 천재들 자서전을 막 갖다 놓고 연구한 결과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화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거꾸로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원페이지 요약 기술이 천재성을 개발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하나 들으면 열을 알아요. 문일지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그들을 띄워주게 한 말이가 진짜일까요? 해봤는데 그게 진짜더라고요. 그 하나 들으면 열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첫 번째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량이 일반 범인들의 수백 배라고 합니다. 수백 배의 정보로 또 하나 정보를 얻으면 문일지 10, 20, 30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요약기술을 한번 개발하게 됐고요. 요약기술이 그런 자기 잠재 능력을 깨우는데 이제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깊은 이야기는 오늘 이제 송준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듣고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송준 교수님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지식 창조 학자시기도 하고요. 대박. 세상에 없는 정보를 모아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패턴화를 잘 만드시는 지식 창조의 좀 대가이시기도 하고, 우리나라 제2호 대안학교인 꿈의학교 설립자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황성주 생식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산에서. 아마 그때 결과물 보시면 놀랄 거예요. 그 천재들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조금 해서 그 학교가 운영이 됐는데, 아마 뛰어난 이따 이제 강의 중에 아마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가피아 스쿨이라는 전국 프랜차이즈를 하셨고, 아이러닝
이나 뭐 기타 많은 다양한 학습 기술들을 개발하셨어요. 시스템하고. 그래서 제가 만난 학습 전문가 중에서는 아마 최고이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PCU 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페이지북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아마 원페이지 요약 기술이 지금 수성대학교에서 정식 교양 과목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숭실대학교하고 모건대학교하고 국민대도 좀 들어갈 예정이고 이제 기타 교양 과목으로 아마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모 대학 교수님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교수의 혁명입니다. 내가 교수이지만 요약을 배워본 적도 없고 학생들에게 가르쳐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전반적인 얘기를 오늘 좀 큰 그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나간다고 그러니까 더 박수가 커진 거 아닌가요? 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서요. 정말 반갑고요. 계속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해 할 때는 예스24고 함께 진행을 해서 그게 많이 안 모였어요. 계속 이렇게 하긴 했지만 뭐 정해진 분들이 이번엔 갑자기 무슨 일인지 해놓고 나니까 이전에 차더니 다음날 했더니 또 다 차고 초과되고 그리고 또 지금 3일 했더니 또 다 차고 초과되고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앵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지금 연속 지금 한 주 만에 3번을 하고 또 지금 오늘 끝내고 또 5월 3일 또 들어갔어요. 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난해 한 500회 강의할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덜 정교화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이제 드디어 결과물이죠. 요약 기술에 의한 실제 결과물인 원페이지북이라는 상품이 시중에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렇게 유통사와 함께 제휴해서 전국에 보급하고 국민들 독서운동에 쓸 수 있도록 하니까 아마 이런 그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속 요약 훈련이라 다른 말로는 가속 요약 기술이죠. 기술을 열심히 하면 훈련이 되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아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은 연속 지금 3번 강의가 진행되면서 지금 여러분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에 후반부가 좀 약했거든요. 앞에 설명이 좀 많아서. 근데 오늘은 앞에를 좀 줄이고 실제 연습을 좀 많이 하려고요. 대신에 여러분은 앞에 부분을 못 듣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지난 강좌들을 영상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금 서울역 하는 약도를 여기서 자세하게 1시간 동안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다 이제 배웠어요. 서울역 가는 길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약도 있다고 가는 거예요? 가야 할 일이 있어야 가는 거지. 약도 있다고 가나요? 그쵸? 이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요. 사실 지금 여러분이 요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일반 대학에서 그냥 했던 요약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입증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나면요. 지금 그 수많은 사람이 내뱉었던 그 충격, 저희 뭐 후기 보면 그렇죠. 충격, 소름, 뭐 감동, 감탄, 뭐 이런 말이 도대체 요약병은 왜 나와요? 예, 정말 궁금해서 왔다가 한 사람도 있죠. 정말 궁금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왔다가 들어보니까 진짜더라.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요약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보셨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그거 정리를 제가 해드려야 됩니다. 그거 못하고 만약에 지금 기술만 가르쳐 드린다면 여러분 뭐 큰 차이 없네. 아니면 이전에 우리가 했던 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저건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3종류가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 중간쯤 아는 사람, 1%가 부족한 사람. 1% 부족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여러분 주변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참 뛰어난데 하는 일마다 안 돼.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 아닌가요? 진짜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런 사람이 1%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이 1%만 채워주면요, 돼요. 근데 아예 저 바닥에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하면 옆에 사람 괴로워. 그죠? 그래서 이 1%가 부족한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정교성, 디테일이에요. 그 작은 디테일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요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했던 것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비교 분석해 주면 이제 차이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 차이를 봐도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것이 도대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모른다면, 여기다 황금 집어넣고 평생 사는 거 무슨 상관이 있대요? 그걸 밝히니까 사람들이 충격, 소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해야 되겠더라고요. 설명이 이해시키는데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제가 다 쓰기 어렵고 오늘은 실전을 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 균형을 맞추려고요. 여기서 실전했던 거하고 앞에 했던 동기부 영상이 합쳐지면 4시간 됩니다. 이제 그거 정도 들으면 이제 앞에도 이해하고 뒤에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도 제가 오늘 요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좀 핵심을 전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것이 느껴져야만 오늘 후반부에 할 요약 기술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저기 조정 시장에 포인터 설치 좀 해주세요. 파워포인트 포인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시간이 없어서 걱정될까 봐서 제가 요약과 인간의 능력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규명해 버리고요. 요거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살며시 떼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시고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안 되면 왜? 이 뒤 가치가 없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인간의 핵심 능력이 뭘까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너무 엉뚱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빨리 해주세요. 여러분 답변 잘하면 제가 이제 열불나서 하잖아요. 나를 잘 활용하세요. 자, 너무 쉬운 거예요. 뒤로 가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 그 반전에 가서 속지 않으면 돼요. 앞에서 크게 해줘야 뒤로 가다가 닭장에 뭐가 살아요? 빨리요. 닭장에 뭐가 살아요? 네. 오리장에는요? 모기장에는요? 이렇게 이제 속지 않게 돼서 모기 산다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크게 물을 테니까 빨리 답하세요. 자, 물고기의 핵심 역량은 뭐죠?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능력. 시작. 헤엄치는 능력이지. 헤엄치는 능력. 역량. 능력. 물고기 핵심 능력. 말의 핵심 능력은 달리는 거. 네. 그 다음에 새의 핵심 역량은 인간의 핵심 역량은 생각하는 거. 반전에서 속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반쪽이었습니다. 백과사전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죠. 인간의 핵심 능력은, 인간은 생각할 줄 알고 뭐 할 줄 아는 동물이다. 이러니까 내가 강의할 만은 안 되니까요. 들으면 알 거예요. 인간은 생각할 줄 알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생각나죠 이제? 에이 참, 이렇게 생각났지만요,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도구가 사고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은 제가 또 이야기 길어지니까 생략하고요. 생각이 만들어내는 게 도구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 잘해도 저하고 싸울 때 제가 권총 가지고 있으면 도구죠. 어떻게 할까요? 생각 가지고는, 생각이 도구를 만들어내지만 실제로 도구를 가진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만큼 도구가 중요해요. 그걸 문명이라고 해요. 도구를. 그러니까 생각이 문명을 만들고 문명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과적으로 보면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도구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도구를 빼고 생각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이 인간의 핵심 역량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은 도대체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만약 여기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인가? 몇 학년? 아, 학생 아니에요? 아, 실수. 고등학생 같았어요. 저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정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요즘 이효령 선생님도 계속 창의성으로 막 넘어갔죠. 저는 지금 세계가 창의성으로 막 다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사실 창의성 별건가요? 창의성은 어디 하위에 속한 거죠? 방금 지금 말한 거? 생각의 하위예요. 네. 생각 능력을 개발하자에 대해서 추론력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의력도 있고, 그 다음에 분석력도 있고, 분류력도 있고, 이게 다 생각이에요. 생각의 내용이에요. 그 생각의 내용 중에 창의력은 마지막 자락일 뿐이지. 그럼 이 자락은 앞에 있는 비교, 대조, 분류, 분석, 논증, 추론 없이 이게 나올까요? 이런 이유가 없어요. 창의력만 개발돼요? 정말 우리가 모르면 너무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창의력은 앞에 관찰부터 시작해서 관찰적 사고, 비교 분석, 비교 대조적 사고, 분류 분석적 사고, 논증 추론적 사고, 그리고 종합 평가적 사고, 그리고 창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창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 다 무시하고 뭐 깨우는 거 없나? 이런 그거는 로또식이에요. 로또식. 길 가다가 돌멩이 찾다 유전이 발견됩니다. 그런 거나 해당되지. 요즘 그런 건 없어요. 다 처음부터 관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를 기술적으로 해요. 바로 이 점에서 사고가 핵심 능력입니다. 근데 그 사고에는 방금 다시 말했던 것처럼 관찰부터 시작합니다. 인지 관찰, 그 다음에 비교 대조, 분류 분석, 논증 추론, 종합 평가, 창의 상상, 이렇게 나간다. 그럼 이거를 잘하도록 만드는 게 공부예요. 만약 공부를 했는데 정보는 늘었고 생각은 늘지 않았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한 공부예요. 정보는 늘고 생각은 늘지 않는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때 아이들은 공부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가서 일하는 게 더 생산이 잘 돼. 공부하는 건 생산이 없어. 여러분, 아는 것이 다 알잖아. 공부, 아는 것이 힘이라며. 근데 아는 것이 힘이 안 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한 달간 일했는데 버는 게 하나도 없어. 계속 해요? 안 하죠. 근데 앞으로 벌 것 같아. 하죠. 벌 것 같은 것, 벌 수 있는 것, 이때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님 중에서 제일 나쁜 부모예요. 이게 어떤 부모냐면 결과가 없는데 계속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한테요, 돈 못 버는 곳에 가서 계속 일하라고 그러면 아마 데모를 몇 번 할걸요? 생산 없는 곳에 일하는 것은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애들한테 시키고 있어. 16년을. 야, 그거 용감한 거예요.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다행히 요즘 흐름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른 거라도 해라. 이런 이제 흐름이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아이들에겐 다행이지만 사실은 차선책입니다. 진짜는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등수로 매기니까 이게 이렇게 등수가 생겨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못나 보이곤 하지만요, 실제로 등수 개념이 아니고 사고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고가 개발되고 그 사고를 가지고 각양각색의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다양하게 연구를 하게 되면 겹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 공부는 왜 어렵냐면 위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다 같이 하니까 이게 뭐 등수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등수 안 생깁니다. 얘는 국어만 하고 얘는 수학만 하고. 그럼 60억 되는 사람이 분야가 있어야 다 하지. 분야가 없다고요? 그럼 이제 국어만 아니라 국어 아래 하위에 나눠보세요. 아예 한 사람 나눠보세요. 이순신 장군 나누고,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나누시고, 생애를 나누고, 그 업적을 나누시고. 하나하나가 다 연구적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생각이 부족한 사람은 연구를 해도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고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미디어 사회, 인터넷 미디어 사회 때문에 계속 지금 지적되고 있는 책들이 뭡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사고력이 떨어지고 있다. 맞죠? 계속 뭐 책들이 막 그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가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가 어려울 때는 고전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죠. 지금 우리가 그때예요. 우리의 생각이 진짜로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저는 20년 전에 저희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얘들을 좀 잘 키워냈다는 생각을 품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역량이 개발될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결국 도달한 지점이 뭔지 아세요? 생각이었어요. 비행 콘서트에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그러지만 진짜 생각이 모든 것이자 그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고 기술적인 기반들을 갖춘 다음에 2년 전에 제가 강의를 처음 했는데 반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사고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사고의 중요성을 얼만큼 이해하느냐가 이제 오늘 관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죠. 자, 사고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은 사고의 결과다. Yes, no? 네, 분위기가 Yes예요.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의 결과는요, 아는 것과 사고, 이 두 가지의 업적입니다. 아무리 사고가 뛰어나도 아는 게 없으면, 즉 정보가 없으면 오늘 단 한 가지도 판단을 못합니다. 단 한 가지.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은 사고가 뛰어난 사람은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교통사고 현장에 갔습니다. 정보가 좀 부족하지만 사고가 뛰어난 사람은 면밀히 관찰하고 비교 대조하고 앞뒤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보지 않은 정보까지도 찾아냅니다. 가제트 형사 1%의 단서로 99%를 맞춰내는 게 사고죠. 정보가 좀 부족해도 그걸 메울 수 있어요. 근데 정보가 많아도 이 정보를 가지고 사고할 줄 몰라서 판단에 미스를 가져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라는 말은 우리 둘이 사고력이 똑같아. 그러면 이제 뭐가 결정입니까? 그렇죠. 정보가 이럴 때. 근데 정보가 많아. 근데 사고력은 내가 뛰어나.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여긴 정보를 나하고 나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정보량이. 왜? 이분이 가진 정보량은 아무리 가느냐 안이 가지고 있어도 이걸 가지고 어떤 도출을 못해요. 맞죠? 왜 도출 못해요? 이거? 여기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내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당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요, 공부를 할 때 꼭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꼭 나올 것만 공부해요. 나올 거를 알아내는 걸 핵심 파악이라고 그러는데, 그 핵심 파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찝힌 게 아니에요. 앞에 나온 관찰인지 대조 비교 이 과정에서 핵심을 다 낸 거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고가 왜 중요한지를 마지막으로 설정해 볼까요? 왜 사고 때문에 성공하느냐? 자,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머리로만 돈을 버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한 사람. 주식 쪽에서. 워런 버핏. 네. 이분 20년 동안을 단회적 실패는 있었어도 연단위에 이렇게 실패는 없었다고 하죠. 20년 동안 실패 없이 이렇게 돈을 버는 거는 우연이요, 실력이요? 아이, 진짜 더 잘하실 거예요? 아니, 우연 같아요, 이게? 20년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연으로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뭐 1년에 한 번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다 실력이라고 누구나 자타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도 내가 하는 투자는 과학이고 예술이다. 과학은 뭐예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분류하고 조직화해서 최종적으로 판단 내린 다음에 예술은 뭐예요? 경영적 지르기. 그죠? 예,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지르는 건 이제 그 예술적인 경지지. 철저한 과학입니다. 합력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분이 잘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주식에서 그분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죠? 마지막 하나, 이것이 맞아야 돼요.
주식 투자 어떻게 해요? 사자 타이밍을 좋게 샀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타이밍에 맞춰 샀다는 말은 근데 타이밍에 샀는데 내려가면 어떡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이 단어 한 단어 두 자짜리 사고인데 더 구체적인 사고 하이 뭐가 맞아야 돼요? 지금 샀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샀는데 내려가 버려. 안 되잖아요. 그럼 뭘 사야 돼? 오를 걸 사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 예? 예측이라고. 사고의 결정적인 마지막 요소가 바로 예측입니다. 창이라도 뭔 줄 아세요? 예측이 맞으면 창이고 예측이 틀리면 맞죠? 예측이 틀리면 안 창이에요. 꽝이죠. 인생이란 예측의 연속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학과를 선택했을 때 왜 선택했나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면 내게 맞을 거라고. 내 실력에 맞을 거라고. 근데 그때 선택할 때 정말 잘했을까요? 내가 모든 학과를 다 알고 있었나요? 정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내 판단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정적인 바로 한 단어는 예측입니다. 학문에서 성공한 사람들, 자, 학문의 세 가지 단계. 첫째, 가설. 가설이 뭐예요? 예측. 가설을 설정해서 실험했는데 안 맞아. 에디슨은 9,900번 안 맞아. 근데 에디슨의 실패는 왜 영광이요? 아무도 안 해본 걸 했기 때문에. 아마 실패를 더 했으면 더 영광일걸요? 그렇죠? 결국은 모두 예측입니다. 자, 필라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거 해보고 막 그냥 이랬을까요? 보이는 것마다 이거 연결해보고 저거 이랬을까요? 아니죠. 생각해보죠. 이런 상황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이 재료를 넣으면 이건 넣으면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다 대입시켜야 되잖아요. 다 예측입니다. 이때 예측을 몇 번 만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걸 보고 예측력이라고 그러는데 일기예보도 아니면 사람들을 만날 때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 예측입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보세요. 찾아와서 핵심을 먼저 말 안 했어요. 뭐 부탁하느라고. 상황을 먼저 얘기한 거야.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뭔 말하는지 몰라요. 제가 뭐 때문에 온지를 몰라. 그런데 무슨 상황을 얘기하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뭔 말하려고 그러지? 예측을 계속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 짚었어. 실은 나를 도우려고 온 건데, 예? 나한테 뭘 도움을 청하러 온 줄 알고, 에이,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막 무시하고 했어. 이분이 나의 태도를 벌써 파악하고 그 놀라운 선물을 철수했어. 핵심 파악을 못했을 때 시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대화 속에서 여러분은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해야 되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 파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전부 예측입니다. 왜요? 단어, 문장을 연결해가지고 아 지금 무슨 얘기 하는구나예요. 그래서 예측할 때 핵심 파악하면 틀려. 그거 문제 쓰는 거 틀리잖아. 바로 여기서 예측이 작동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은 나왔죠. 예측에 성공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실패할 일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측을 잘하는 법을 알고 나서 이제 드디어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꼭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인생으로 한번 뒤집는 얘기입니다. 자, 잘 따라서 해주세요.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안 한다. 맞잖아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누가 하고 싶었어? 뭐 꼼수가 있는 거 같은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누가 알아? 누가 알아? 알면 되잖아요. 그럼 알게 해주면 되잖아요. 두 번째, 모르겠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실패할지 성공할지를 모르겠어. 성공할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시작 안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하고 대조되죠. 뭐 젊었을 때는 고생을 사서 해라. 고생이란 말이 실패할 일이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비하면
그러면 뭐야?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야. 나는 앞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소리다. 아니요. 넌 내가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연습을 해. 연습은 실패가 아니야. 연습해서 성공이 안 되면 그거는 성공이야. 연습할 때 목표가 성공이었어요? 성공이란 뭐죠? 목표를 달성해야 성공이야. 근데 연습할 때 목표가 뭐였어요? 그렇죠? 그냥 성공이 아니야. 그냥 잘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안 되는 게 목표였어. 연습하다가 성공한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연습하다가 안 됐으면 목표 달성이 된 거라고요. 네, 이제 정리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마라. 예측할 수 없으면 뭐 해라? 연습과 실습을 해라. 그리고 정확하게 앞길이 보인다. 2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그럴 때 몽땅 투입하는 거예요. 예, 그때 질르는 거예요. 뭐 시작이 반? 저 만나서 그런 소리 하면요, 저는 그 사람은 일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시작이 반 언제만 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남들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일 때만 시작이 반이야. 왜? 어차피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질러야 돼. 근데 그렇게 질르는 사람은요, 실패로 말 안 해요. 돌턴이 원자를 발견할 때 떡처럼 발견했잖아요. 속이 비었다는 걸 몰랐지. 떡이라고 생각했지. 거기에 콩나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거 실패라고 생각한 사람 없어. 그것 때문에 러더퍼드가 진짜 원자 모양을 발견한 거예요. 중간 다리를 놔뒀어. 아무도 몰랐을 때 이건 업적이었어. 잘 기억하세요. 아무도 해보지 않는 일은 시작이 반이 성공이야. 그렇지만 남이 해본 일, 남이 해서 성공하고 있는 일을 실패하는 것은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거죠. 자, 이제 정리됐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은 결국 예측의 성공과 실패.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능력이 이제 규명됐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사고력인데 그 사고력의 핵심은 예측력이다. 창의력이 아니에요. 예측이 맞으면 뭐예요? 창의력, 성공. 맞죠? 창의력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거를 사고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20년을 분석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기술들은 다 거기에서 나온 기술들이에요. 학생들이 막 놀래 자빠지고요. 와, 저렇게 하면 막 충격 소음하는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고가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가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방법과 단계를 따라 되더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 정리. 인간의 핵심 능력인 사고의 핵심은 예측력이다. 창의력은 결과예요. 자, 거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측력은 도대체 어떻게 개발될까? 이것과 지금 오늘 얘기할 요약 능력이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16년이 아마 엄청 의스러울 겁니다. 왜? 대학 4년만 해도 요약을 얼마나 했어? 맨날 쓰는 게 레포트인데 그거를 좀 제대로 했더라면 레벨이 얼마나 높았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인간은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 잘 보세요. 요약이 무엇인지. 자, 오늘 이분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뵀죠? 자, 제가 맞았거나 이쪽이 맞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보고 이분이 지난번에 뵀죠? 라고 말했으면 저는 보자마자 제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먼저 처음에 인지를 했습니다.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 얼굴과 제 머릿속에 있는 얼굴들이 0.8초 안에 컴퓨터에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비교되려면 됩니다. 짜잔 돌아가서 같은 얼굴이 나오면 딱 이러면서 아는 얼굴이죠. 네. 이럴 때 그냥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기억을 잃었거나 근데 나는 뭐 만약에 기억이 맞다, 이분 기억이 맞아. 그럼 나는 뭐예요? 착각이죠. 예, 착각이에요. 이 착각 현상이 인간과 컴퓨터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컴퓨터는 없어요. 그게 저만 하나 지켜도 보이지 않는 스페이스만 하나 지켜도 안 된다고 나와. 근데 인간은 이제 저만 안 지키고 저만 안 지키고 스페이스 하나 들어있어도 본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사고를 하는. 여기서
비교 대조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거죠. 이때 논증 추론을 하게 돼요. 이제 미안하니까 말을 못하고 혹시 고향이 어디신가요? 고향이 광주인데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아직 그래도 확신이 안 서. 같은데 그 학교는 광주 일고. 너 내 반 아니었어? 이렇게 뭐 했어요 방금? 내가 지금 생각에 비교 대조 오류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확인했어요? 정보를 찾아내면서 논증 작업을 하죠. 내가 광주고 광주 일고면 계속해서 정보를 찾아고 비교 대조해서 맞는 정보를 찾아내. 이걸 보고 논증 추론이라고. 그러면서 확인을 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보를 많이 얻었어. 이분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대책이 안 서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구수리 서말이라도? 그렇죠. 꿰야 보배야. 구수를 못 깨면 이 정보들을 쓸 수가 없어.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앞에 계시나? 젊으니까. 자,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정보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보가 뭘까요? 네? 나에 대해서. 맞죠? 어릴 때 태어나서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다 기억나죠? 나에 대한 정보. 예, 친구 정보, 공무원 정보, 뭐 100% 이분만큼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몰라서 말을 못했다는 말은 못해요. 자기를 잠깐만 소개해 주세요. 전 나이는 24살이고 지금 대학교 휴학 중에 있습니다. 한 시간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해? 한 시간 소개하면 어떻게 해? 제 집에 대해서 1분만 해봐요. 근데 보통, 자,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를 하라 그러면요, 자기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보인데도 나이 말하고 이름 말하고 직업 말하고 몇 가지 더 뭐 해야 돼요? 맞죠?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는 것이라고 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하는 게 바로 구조화, 조직화입니다. 예. 만약 이 친구가 여기 나와가지고 자기소개 좀 하라고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예,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 먼저, 예, 제 삶에 양이 많으니까 먼저 구조를 좀 나눠서 저의 생애 영역, 그다음 제 가족 영역, 그리고 제 친구 관계 영역, 제 학력 관계 영역, 그리고 제 희망 비전 관계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먼저 생애는 출생 전 단계, 출생 후 단계, 바로 유아 단계, 유년 단계, 초등 단계 나눠서 설명하고, 또 출생 전 단계는 가족 상황과, 이건 뭐 도대체 책이 100권이 나와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분은 자기 정보를 지금 조직화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 말 못해요. 우리 저희 큰아들이 이번에 그 대학 시험 치면서 면접을 필기는 합격하고 면접을 치러 가는데, 자네는 이 학교에 왜 들어왔나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보고 아빠 이거 어떻게 답해야 돼? 자기는 이제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냥 좋아서 들어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자, 그거를 항목으로 한번 나눠보자. 자, 먼저 이 학교에 대해서 이 학교에 왜 들어오냐를 너의 의도를 가지고 정리한다면, 네가 가진 목표적 측면, 공부적 측면, 과정적, 학교적 측면, 교수적 측면, 학교의 시설적 측면, 사회적, 성공적 측면. 자, 목표적 측면에서 내가 가진 목표와 학교가 가르치는 내용이 맞았다. 두 번째, 과정적 측면, 내가 배우려고 하는 내용이 이 학교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교과 과정이 있다. 세 번째, 교수적 측면, 가장 이 분야에 유능한 교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 내가 졸업했을 때 이 학교에서 가장 배출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쫙 해내면 시험관이 자기보다 더 잘한다고 그럴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는 조직화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조직화를 넘어서면 그 다음 뭘까요? 조직화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가 이 내가 조직한 게 맞았느냐 틀렸느냐 평가다. 자, 여기까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고의 단계. 이 사고의 단계를 하나하나 개발을 해야 지금 말하는 사고력이 자라고 예측력이 자라는 거예요. 예측력은 이제 마지막 조직화 단계에서 정보를 조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잘 보십시오. 257, 3, 7, 4567, 257, 369. 자,
공통점. 숫자라는 공통점.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죠. 근데 이걸 배열을 해놓고 보면요. 배열을 하면 3, 7, 257 이렇게 쭉 하면 홀수로 얘기해요. 배열하기 전까지 잘 몰라요. 이걸 뭐 조직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화학 시간에 그 원소 주기율표 만든 사람 누구죠? 오래됐으니까 잊어도 죄가 아니에요. 네. 멘델레예프죠. 네.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쭉 만들어 놓고 보니까 숫자가 기호가 배열이 되는데 그 안에 빈자리가 생겼죠. 배열하기 전까지 빈자리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추론력은 어디서 나와요? 조직화 과정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 여러분 그림 조각 맞추기, 퍼즐 맞추기 처음에가 제일 힘들죠. 언제 제일 쉬워요? 이제 예, 맞춰줬을 때 이제 보면 빈자리가 보이죠. 조직화라는 것은요, 사고의 예측 전 단계입니다. 물론 예측은 전 부분에 쓰이지만 바로 그 점에서 사고의 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측력을 개발한다고 그랬죠. 자, 지금부터 예측력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방정비 사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찰합니다. 관찰하죠. 관찰할 때 바로 내 속에 있는 데이터와 현재를 비교하죠. 그러면서 같느냐 틀리느냐, 이것부터가 예측입니다. 내가 가진 정보가 확실할 때는 바로 예측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애매할 때는 같을까 틀릴까 라는 고민 속에서 논증 정보를 찾아서 추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논증 추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분류 분석합니다. 분류 분석할 때는 더더욱 예측이 많이 사용됩니다. 정보가 나열되어 있을 때 이 나열된 정보를 이제 상위로 개념을 옮깁니다. 자, 사과배감 합하면 다 같이 사과배만 합하면 Y, 배추, 시금치, 양상추 합하면 채소, 야채 둘 합하면, 과일하고 채소를 합하면 식물. 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 추론을 깨뜨렸고 여러분은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기억 자체를 여러분이 파괴한 거예요. 왜? 밖에 나가 저기 있는 사람한테 식물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 언제쯤에 나올까요? 기억이란. 내가 기억했으면, 과일했으면 사과 배금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과 꼭지가 나오겠어요? 사과 아래 사과 꼭지가 나오겠어요. 기억이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합쳤을 때 바로 직상이를 생각해내는, 이게 다 예측입니다. 물론 이거는 답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이거를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이걸 보고 새로운 언어를 창조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조직화를 합니다. 조직화에서 이제 진짜 추론이 시작되죠. 방금처럼 원소 배열을 쭉 하다 보니까 비었네? 그쵸? 왜 그럴까? 있을까? 없을까? 또 하나 추론 예를 들죠. 명왕성인가 해왕성을 발견할 때, 정확하지 않는데 해왕성인가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왕성은요. 명왕성 발견할 때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도 천의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중력 때문에 수성, 금성, 수, 금, 지구가 있는데 금성이 여기 있고 수성이 여기 있으면 이들 중력 때문에 궤도가 원형이 아니라 휘어지는 거죠. 근데 수금지와 목도 천, 해왕성을 조사하는데 해왕성이 궤도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와서 궤도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 왜? 수금지와 목토까지는, 천까지는 이미 나왔으니까 그 중력 계산하는데 안 나와요. 결국 아무도 풀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죠. 추론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무슨 추론을 했어요? 뭔가 얘를 끌어당기는 어떤 저쪽에 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끌어당길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한 분이 얘가 이렇게 궤도가 찌그러진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거야 하고 끌어당기는 그 폭을, 그 다음에 길이를 계산해보니까 어느 지점에 뭐가 있을 것 같다고 집중적으로 봤더니 거기에 명왕성이 있어요. 추론의 정말 하나의 대사례지. 그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물 위에다가 꽃가루를 이렇게 뿌리면 꽃가루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 현상을 과학계에서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학자 이름을 따서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80년간 아무도 못 풀었어요. 아니 바람도 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왜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 작은 꽃가루.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들 미스터리로 남았어요. 아인슈타인이 그걸 풀어서 드디어 오늘 현대사회 원자 세계를 밝힌 거 아닙니까? 그 추론 원리는 간단했어요. 움직인다. 그러면 반대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얘가 움직여.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뭔가가 움직이게 한다죠. 죽어있는 생물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다면 추론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게.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움직이는 크기, 움직이는 그 폭, 그 다음 움직이는 그 무게와 움직이는 양, 요걸 계산하면 움직이게 하는 놈의 힘이 나오죠. 알겠죠? 내가 이렇게 밀어서 이만큼 났으면 거꾸로 계산하면 내가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계산해서 X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X는 뭐가 이런 게 존재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X가 원자였어요. 원자가 떨잖아요. 드디어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원자의 모습이 밝혀졌죠. 추론 대단하죠. 이쯤 되면 여러분 추론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겠죠. 네, 이제는 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뭐 찾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찾아봐야 이 능력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일어나는 시점부터 저녁에 자는 순간까지 관찰에서부터 창의 상상까지가 계속 작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느낌이 올까요? 느낌이 오죠? 네. 눈 뜨면서부터 이 사고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볼 때마다. 정보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이 예측력이 작동합니다. 책을 읽을 때, 여러분 책 읽을 때 보면 얼마나 예측이 많이 쓰이는지 좀 이따 제가 실험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글자를 보는 순간, 말을 듣는 순간 예측이 계속해서 작동하는 이 상태는요, 여러분 사고를 극으로 끌어올립니다. 아니 여기에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시스템 학습이라는 개념을 잡아가지고 제가 꿈의학교 98년에 만들어서 5년간 교장을 했으면서 그걸 하려고 정말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기 전에 깨달음 한 가지는 말하고 밥을 먹어라. 못하면 밥 굶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잘 때까지 모두 다 이 사고를 개발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막 시켰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그 결과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하는 액션이 글을 읽고 강의를 듣거나 글을 읽고 또는 쓰거나 과제를 하는 시간이죠. 맞죠? 학생이 하는 가장 많은 액션이 그 시간이죠. 그 시간에 이 기술들이 이 사고의 이 형태가 다 사용이 된다면 이건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진짜로 그때 했던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책을 읽을 때 글을 가지고 공부할 때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읽기일까요? 말하기일까요? 쓰기일까요? 네, 다 다르시네. 자, 그래서 제 학생이 학교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시켰습니다. 쓰기가 왜 그렇죠? 쓰기가 왜 생각을 많이 하게 하죠? 쓰려면 여러분들 그냥 쓰나요? 뭘 알아야 쓰잖아요. 어려운 주제를 주면 본인이 아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때 뭐 해야 돼요, 이제? 네. 처음에 학생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제일 먼저 너 자서전을 좀 써라. 3개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부를 못하죠. 그래서 영수만 기초적으로 하고 나머지 다 빼버리고 요거를 이제 쓰게 합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죠. 머릿말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거 보니까 미래죠. 중학교 1학년짜리가 들어와서 4학년기, 중년기. 수진 씨, 이거 마우스 좀 내 걸로 갈아줘요. 마우스 볼이 잘하는데. 그 다음에
세계 정부 구성, 아시아 여성회장, 세계 3차 대전. 괜찮아요. 미래예요. 네. 네, 현실 아닙니다. 신앙 노벨 평화상 뭐 등등. 예.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무려 A4 용지 100쪽입니다. 대단하죠? 3개월 만에. 그리고 이 글은요, 직접 책으로, 이렇게 완전히 출판된 책은 아니지만, 여러분 논문집처럼 이게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글자 틀리고 이런 건 없겠죠. 문장 틀리고도 없을 거예요. 다 잡았으니까. 자, 이거 한 권을 쓰기 위해서 3개월을 무슨 짓을 했을까요? 예, 제일 먼저 뭘 알아야 쓰죠. 아니 12살까지야 엄마한테 물어봐 쓰지만 이후로는 어떻게 써요? 자, 하버드대 교수했다. 하버드 교수 어떻게 뭘 하는지 어디가 있는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버드대 교수했던 사람 전기를 하나 읽으면 그쵸? 다 가져올 수 있죠. 정보 수집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몽땅 정보를 수집한 먼저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인생 프로세스를 먼저 세워야죠. 그래서 50세에 내가 뭐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정보를 수집하죠. 자, 수집하니까 정보 인지죠. 그 다음에 수집해가지고 이제 내 인생에다 짜 맞춰야죠. 그러면 마인드맵을 쫙 그립니다. 화살표를 쫙쫙 긋고 여기는 10대, 여기는 20대, 30대, 그럼 30대 이쪽에는 국제 상황, 여기는 국내 상황, 여기는 가족 상황, 여기는 나의 상황. 국가 상황에서, 국제 상황에서 정치, 문화, 경제, 국가 상황에서 정치, 문화, 경제, 나의 상황에서 가족 상황들. 이걸 다 짜 맞춥니다. 뭐 하죠? 지금 짜 맞추는 게 다? 조직화 예측이죠. 만약에서 예측이 잘못되면 40대에 농구하다가 50대에 대통령 되는 이런 이상한 꼴이 나오는 거예요. 예측을 해서 상식적으로 농구하다 대통령 나올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예측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조직화를 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예측을 하겠어요. 소설을 쓰는 사람은 그야말로 예측의 대가죠. 왜? 없는 일을 갖다 만들어서 다 예측해갖고 앞뒤를 맞춰야 돼. 앞뒤를 맞추는 걸 예측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췄는데 틀렸다. 그럼 그 소설은 가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글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3개월 만에 씁니다. 그 다음 3개월은 학습법 논문을 쓰죠. 많이 봤죠? 네. 물론 이것도 당연히 책을 읽고 쓰겠죠. 책 안 읽고는 보통 쓸 수가 없죠. 그러니 인지, 구조, 조직화, 분류분석 조직화, 그리고 창의 상상이 여기서 다 작동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아이들의 능력을 저는 봤어요. 야, 이렇게 개발되면 대안학교 98년대 대안학교는 이호인데 그때 똑똑한 애들 안 왔어요. 그때는 다 문제아들만 다 왔잖아요. 그런 애들을 데리고 이 작업을 다 해냈습니다. 3년에 12권을 책을 써냈죠. 그랬을 때 얘들의 변화는 어땠을까요? 한 애만 든다면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외대를 수석 들어가야 돼요. 6개월 만에 자퇴하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대학교 가면 이 정도 공부하나요? 예, 공부도 안 같은 공부죠. 예, 이렇게 책을 읽고 자기 책을 써내는 수준이면 정말 사고리가 엄청난 개발이 일어난 거죠.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의 결론은요.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늘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그 이전에 했던 강의를 별로 안 하고 오늘은 그냥 핵심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먼저 얘기하고 다음 이전 했던 강의는 영상으로 보시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겹치지 않게 하느라고 아예 오늘 새로운 얘기로 그냥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정보를 인지하는 과정을 잘 보면 인간이 살아있다는 그 구조, 살아있다는 모습이 뭐 하는 그 과정일까요? 살아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어있는 거고 이거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뭐죠? 생각은 단단계고 첫 단계 오감이 작동합니다. 작동하면 하는 일이 인지예요. 인지가 안 되면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 즉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지가 안 되면. 잠잘 때 인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 알죠? 네, 잠잘 때 인지 됩니다. 잠자는 사람한테 물방울 똑똑 떨어뜨리면요 그게 꿈으로 나오잖아요. 잠잘 때 옆에서 소곤소곤 얘기하면 그죠? 다 막 들릴 때도 있죠. 인지 다 해요. 아무리 깊은 잠을 들어도 여기 인간의 신체를 움직이는 장기들이 죽지 않고 있어요. 식물인간도 인지하는 거 알죠? 식물인간 옆에서 저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깨나면 혼나요.
거기 이를 갈고 있다고. 식물인간들이 저거 저기 마비 현상이에요. 뇌사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인지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첫째. 인지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 듣고 하나 알고 여기는 하나 듣고 열을 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사건은 시작됩니다. 하나 듣고 하나를 알면 문일지 1, 10을 알면 문일지 10이 됩니다. 우리 한자 속담에 나오는 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문일지 10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천재성은 결정된 거죠. 그래서 모든 천재들은 전기자서전에 다 문일지 10의 행동을 다 보입니다. 동일합니다. 제가 그걸 연구하면서 문일지 10이 기술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지금 이제 이론화시켰는데요. 결국 문일지 10으로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할까요?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정보를 아까 구술이 서마리아도 꾀와 보배라는 관주이보, 꾀를 관자, 구술주자, 구술을 꾀서 관주이 보배로 만드는 거죠. 상작입니다. 자, 이때도 기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배가 되냐고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틀린 부분을 봤어. 그럼 내가 고쳤어. 관주이보죠. 이분이 쓴 것 중에 빠진 게 있었어. 빠진 걸 채웠어. 관주이보죠. 여러분, 관주이보가 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별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유에서 부족한 유, 틀린 유, 잘못된 논리의 유, 잘못된 종합의 유, 이거를 찾아내는 게 바로 창작이에요. 이건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까 보니까 멘델레예프가 조직화 시키니까 빠진 게 보이잖아요. 결국 여기서 문일지십이 작동하고 관주이보가 작동하고, 그리고 관주이보로 작동된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걸 보고 우리는 말로 잘하면 청산유수, 글로 잘하면 일필휘지, 행동으로 잘하면 지행일치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표현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문일지십으로 정보를 빨리 받아들인다. 자, 오늘 이야기하는 요약은 도대체 뭘까요? 자, 요약을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요약합니다. 자, 요약해 봅시다. 제일 먼저 액션 뭐죠? 요약의 첫 번째 액션. 네, 인지 정보를 봐야 요약. 아니, 요약이라는 말은 글쓰기하고 달라요. 요약은 글쓰기하고 다르게 먼저 인지를 먼저 해야 돼. 뭐 대상이 있는 거야. 글쓰기는 대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을 쓰면 돼. 그렇지만 요약은 달라요. 요즘 글쓰기 저기 논술 쪽에서 대학 입시가 전부 요약으로 내려온 거 아시죠? 입학사정관제, 이번에 성균관대, 고려대 입학사정관제 책임자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글쓰기가 하지 말고 요약부터 해라 했어요. 그 말은 글쓰기는 속 생각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낮다 높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정작 이 사람의 인지 능력을 평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의 기본 단계인 요약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요약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읽습니다. 읽을 때 속도, 누가 더 빨리 읽는다. 두 번째, 읽었는데 누가 더 핵심을 잘 파악했느냐. 여기서 결정됩니다. 속도와 핵심 파악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속도나 핵심은 다 어디서 비롯된지 아십니까? 바로 문장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문장과 문장 간의 상관관계를 계속 머릿속에서 예측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의 사고가 작동돼요. 단어를 인지하고 문장을 인지하고 문장과 문장을 인지하면서 사고의 5, 6가지 종류가 완벽하게 쓰입니다. 그럼 어떤 애들이 책을 읽어도 이 사고 단계가 쓰이지 않을까요? 핵심을 파악했는데 맞느냐 틀리느냐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읽으면서 핵심 파악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못하면 손해가 발생한다든지 점수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점수 떨어지는 거죠. 걔들은 핵심 파악을 못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냥 파악되거나 말거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글읽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글읽기의 첫 번째가 인지고, 인지 단계에서 핵심을 파악해내게 되는데 그 핵심과 그 다음 핵심,
자, 단락 두 개가 있으면 하나 핵심 있고 두 번째 핵심 있죠. 두 개 핵심을 엮어내면 종합이죠. 종합을 요약이라고 그러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그 정보의 핵심을 파악하는 순간 내가 다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결과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토론합니다. 상대방 얘기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 저 친구가 지금 이렇게 내 주장에서 이렇게 반론을 하는구나. 아, 그럼 나는 어떻게 반론해야지? 반론하는구나라는 핵심을 파악을 못했는데 어떻게 내 반론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 파악에서 모든 거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과 핵심이 모이면 이것이 분류 분석을 통해서 조직화되는 거예요. 이 사고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능력과 요약의 관계. 자, 능력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다시. 능력의 핵심은 생각, 사고의 핵심은 예측이죠. 예측을 길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말하겠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달리기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강의를 10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달리는 게 좋을까요? 예. 추론, 예측을 잘하는 능력은 어떻게 개발될까요? 예측을 해야죠. 그럼 예측을 할 때, 자, 예측해 보세요. 뭘 예측할까요? 예측이라는 말은 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때는 뭔가 정보가 앞에 놓여 있어야 돼요. 비교하든지, 그렇죠? 분류하든지, 조직하든지 이 과정에 예측이 쓰이는 거지. 그냥 앉아서 예측하세요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개발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정보를, 어떤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글로 경험하면 우주에 갔다 온 사람 우주선의 글을 보고도 정보를 얻으면서 동시에 생각을 하잖아요. 정보와 생각을 동시에 얻는 게 이 글읽기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글읽기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죠. 문제는 그 글읽기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얻는 데 반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는 20년 동안 이것만 연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년간 연구한 데이터들이요, 정말 사람을 기겁하게 만드는 데이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저는 답을 찾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능력인데 그 생각의 더 핵심은 예측력이다. 예측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계속해서 예측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 예측하는 상황, 그 상황이라는 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사고의 요소를 사용하는 거다. 예측을 사용하는 거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는 매듭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요약은 도대체 이것과 무슨 관계냐? 지금 이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사고를 매일매일 꾸준히 아침에 일어나 저녁 잘 때까지 이 사고를 개발하는 데 쓰이는 도구가 요약밖에 없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토론도 있어요. 요약도 있어요. 글쓰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요약을 들고 나섰을까요? 옷부터요. 자, 제가 왜 요약을 들고 나섰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효율적이었습니다. 제가 꿈의 학교라든 이런 데서 글쓰기를 가지고 접근했고 이미 성공적으로 다 해냈거든요. 문제는 저 책을 써낼 수 있는 거는 놀라운 결과지만 누구나 어렵다. 제 꿈은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 인재의 대중화가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제가 고민하는 것은요,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은요, 잘하는 놈 잘하게 하는 것은 관심 없어요. 그건 가만 놔둬도 잘해. 뭐 좀 도와주면 더 잘하겠지만. 근데 제 관심은 정말 못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저는 평화가 꿈인데, 인류 평화가 꿈인데, 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나눔으로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나눔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자가 가난해질 때까지 나누는 거 봤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성자 빼고는. 그럼 결국은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나누는 거지, 진짜 사랑을 위해서 나누는 사람은 소수인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런 평화는 오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 이건 어디서 올까요?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이 능력을 개발해서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다 개발했을 때 이건 아니다. 이거는 소수밖에 못해. 부모가 돈 대주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고민하다가 저는 이걸 포기할 뻔했습니다. 아까 결과들을. 저건 아니야. 저건 돈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정말 탁월한 코치 데리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몇 년 전에 바로 이 기술을 찾았습니다. 이 기술을 찾으면서 드디어 희망이 생겼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분화된 기술로 만든 게 바로 이 자동차.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자, 첫 번째 인간의 핵심 능력은 다시 한번요. 사고의 핵심 능력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시스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직업 가운데 하나가 직업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그 일 자체가 이 생각을 안 하면 일이 안 되는 직업. 무슨 직업? 정해보세요. 교수. 교수도 이제 있는 것만 풀어먹는 그렇지 않은데 연구를 하는 교수는 됩니다. 그 다음 연구원 또 개발자 또 상당히 많아요. 작가도 있고요. 강사도 있고요. 리포터, 기자 이런 사람들은 직업 자체가 연구를 안 하면 바로 생존 현장에서 밀려나요. 그리고 정보도 계속 얻어야 돼. 새로운 정보도 얻고 생각도 계속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삶의 능력입니다. 대체로 기자들 가운데 외국에서는 상당히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PD들, 그쵸? 학교 초중고 선생님은 별로 사회에 영향 미친 사람이 안 나오죠. 개발이 아니라 계속 전달하니까. 교수들은 그래도 사회 유력인사가 많이 나오죠. 이제 이해되시죠? 자녀를 키울 때 직업을 잘 골라야 돼요. 여러분 직업도 다시 잘 골라야 돼요. 사는 것이 사고를 개발하고 정보를 개발하는 이 두 가지 능력이 맞물릴 때 여러분의 역량은 극대화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이야기는 이걸 기술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는 직업들은 그냥 하다 보니까 개발되는 거죠. 자전거 탈 때 그냥 가서 잘 타는 사람하고 코치한테 훈련받고 잘 타는 사람은 정말 선지 차이입니다. 탁구 치보시면 알죠. 진짜 코치한테 배운 사람하고 치면 도대체 이 공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낮간엔 아주 10년, 20년 탔다고 잘 쳤는데 선수급 하나 딱 만나니까 이거 뭐 공이 보이지도 않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나도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기술적인 지도를 받는 것과 그냥 혼자 열심히 하는 건 전혀 달라요. 지금 현재 직업 측면에서 볼 때 혼자서 직업을 하다 보니까 개발되는 건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여기에 기술과 도구가 도입이 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부분이 바로 그럼 요약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인간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여러 요소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글쓰기가 가장 낫습니다. 작가, 저술하는 거. 저술을 하는데 그냥 독후감쓰고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써내서 그거를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학습 쇼크 하나 줘보실래요? 제가 글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학습쇼크 그거라는 데 같이. 저는 글쓰기를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사고력 개발 포인트로 삼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르치는 사람은 무조건 결과물이 글쓰기를 해요. 근데 글쓰기가 그냥 독후감 쓰기 정도가 아니고 밖에 냈을 때 상상을 초월한 결과가 나와요. 자, 이해입니다. 여기는 제가 2007년에 제가 이제 이 기술을 깨닫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보급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 자식들이 생각나는 거야. 왜냐면 자식들한테 그 교육을 해왔지만 이걸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좀 하려고 보니까 큰애가 군대 간다고 영장 나와 있고 작은 애는 대학 간다고 하고 이 어디 가르치 최소한 1년 걸리거든요. 이런 정도 완벽하게 시중에서 책이 나와서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독서요약 공식 도서까지 19살, 16살, 17살에서 21살짜리 애들이 쓴 책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술을 전수 하나 해주려고 1년만 나에게 내다오 해야 되는데 이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대학 중단에다오, 군대 1년만 연장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사전 공작을 좀 하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속중하게 정말 아빠가 정말 무림의 도수로서 죽어간다. 이걸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구구절절 풀어가지고 다행히 허락을 받아냈어요. 1년을. 근데 둘이는 못 가르쳐요. 자기 자식들이는. 알죠 어른들. 아무리 잘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 둘 말고 친구도 3명만 더 데려와. 그래서 5명을 모았습니다. 5명 모아가지고 1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1년 안에 너희에게 진짜로 너희 손으로 직접 책을 쓰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얻어주고 아침에 저는 출근하면서 봐주고 저녁에 오면서 검토해줘. 내가 한 줄도 제 글로 안 써줬습니다. 자기들이 다 썼고 수정도 내가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자기들이 다 한 거예요. 저는 코칭만 해줬어요. 방법을 어떻게 썼냐면 얘들이 글을 써놓고 이것이 얼마나 잘 됐는지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 평가를 내가 평가해주면서 되게 작게 생각하니까 이걸 써가지고는 한 꼭지를 쓰면 2-3페이지잖아요. 2-3페이지 한 꼭지를 써가지고 그걸 깔끔하게 만든 다음에 인터넷으로 뿌려버렸어요. 메일로. 그리고 카페. 와, 반응이 한 달 만에 2,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카페에. 학생들. 그리고는 더 놀라운 일은 이 글을 읽은, 이 아티클을 읽은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 회장, 사장, 교사, 교수 이런 분들이 있고 막 댓글이 달려오는데 얘들이 신이 나는 거야. 오, 우리가 글을 이렇게 잘 썼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떤 회장은 너무 감사하다고 왔다가 학생들이 쓴 거야.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얘들 데려다가 잘 했어요. 자랑시키고 뭐 회식시키고 한 분은 아예 그 사회 저명 인사인데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아티클마다 답을 다 받았던 거 너무 좋았다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마지막 답은 뭐예요? 이거 쓰면 뭐예요? 돈을 벌어야지. 그쵸? 돈 번다는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출판사에서 이거를 책을 내겠다고 연락이 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안 하겠다. 기다린 거죠. 오, 한원에서 온 거예요. 큰 출판사가. 한원에서 와가지고 이걸 출판하겠다는 거. 됐잖아요. 그 책이 나온 거. 그럼 도대체 1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물론 이 기술은 지금 제가 얘기할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런 얘기는 다는 못하고요. 오늘 이제 요약으로 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18살 때 저를 만났는데 고등학교 다니다가 좀 이렇게 폭력 성향이 불량배들하고 다니다가 무슨 큰 일이 좀 생겨가지고 학교 중단하고 저의 이제 독서법 그리고 학습법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책 읽기를 한 거죠. 이 친구도 자서전 써내고 이 친구도 막 논문 써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알면 정말 진짜 놀랍니다. 지난번에 모 강연에서 사회 저명인사 유효령 교수급입니다. 한 분이 와서 강의를 하고 이 친구가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분은 한 40분 강의하고 이 친구는 20분 강의했어요. 책이 출간이 된 것이 8년인데 그분 책은 하나도 안 나가고 이 책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아주 그냥 쇼킹했습니다. 어떻게 28살짜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10년 지났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보좌관 좀 하고 있고요. 서울대에서 캠프를 했는데 1,500명이 모여요. 이 친구가 다 했어요. 그리고 판권을 서울대에 파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이런 친구가 있는지 아무도 못 믿습니다. 이번에 대선 캠프 좀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탁월해질 수 있는가를 저는 봤습니다. 문제는 소수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마지막 선택한 게 토론도 힘들어요. 저는 토론을 2006년에 상품으로 개발했습니다. 대기업에서 10억을 투자했다니까요. 투자해서 회사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저는 지분까지 다 받고. 그 정도면 토론 전문가예요. 근데 토론 왜 안 한 줄 아세요? 누구나 할 수 없어. 우리 사회 구조가 토론이 지금 안 되는 사회. 고민하다가 드디어 요약을 선택합니다. 그나마도 수준으로는 글쓰기가 제일 낫고요. 토론이 그 다음이에요. 근데 토론은 약점이 쓰기가 없어. 근데 토론하고 나서 이제 쓰기를 하죠. 요약은 글을 다룹니다. 토론은 말을 다룹니다. 이게 토론도 필요해요. 근데 요약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온 대학이 다 요약을 써요. 초중고에서는 뭐 할까요? 예, 감상문 일기 정도입니다. 사실 초중고에서 배운 걸 가지고 대학에 가서 요약하라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국어 수업을. 근데 정작 대학에서 요약을 해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요약의 기술적 측면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요약은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약을 잘 했나 테스트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여기 나와서 여기까지 한 이야기는 핵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주어부터 동사가 있는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강의를 제대로 들었으면 여러분은 요약을 해야 됩니다. 한 문장으로.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을 강의를 해봤는데 제 강의를 듣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대충 말하면 되지 않냐고? 아니요.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말하면 맞아야 돼요. 말하면 맞아야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누가. 근데 이제 이런 데서 하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제가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거 하고 첫 시간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약이란 뭔지를 지금 제가 강의했던 내용인데, 저 오늘 강의요, 이거 내용 안 따라갔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하나도 안 따라갔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럼 지금 오늘 강의는 즉흥 강의입니다. 요약, 여러분의 인간 능력의 핵심을 보여드리려고 즉흥 강의예요. 그럼 지금 제가 요약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말하는 사람은 아무 말 기억 못해요. 지금 현재 말하려면. 그럼 어떻게 이거를 지금 했던 말을 다 기억해내서 그걸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이걸 정답으로 내면 상품이 되게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핵심 파악 기술이라고 포인트 캐칭 스킬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삽니다. 오늘 저희가 한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사고죠. 그렇죠? 어떤 사고? 예측하는 사고의 핵심, 사고의 탁월한 사고 능력이란, 그렇죠? 탁월한 사고 능력은 이거에 대한 얘기죠. 탁월한 사고 능력은 동사를 먼저 꺼냅니다. 뭐뭐이다 아니면 뭐뭐 한다죠. 뭐뭐 탁월한 사고력은 뭐뭐 한다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탁월한 사고력은 뭐뭐 하게 한다지. 아니면 뭐뭐이다지. 둘밖에 없는 거예요, 동사가. 너무 쉬워요. 그러면 탁월한 사고력은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게 한다. 그러면 탁월해서 뭐뭐 하게 한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면 되죠? 인간을 탁월하게 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탁월한 사고력은 어떻게 길러진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어느 쪽에 얘기했어요? 탁월한 사고력은 어느 쪽에 있어요? 길러진다 쪽에 있어요? 뭐뭐 하게 한다 쪽에 있어요? 길러진다 쪽. 그럼 지금 상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품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머릿속에 끄집으면 내 만큼 복잡해집니다. 들었던 얘기들 막 전부 막 빙빙 돌아서. 근데 지금처럼 말하면요, 핵심만 딱 나오죠. 탁월한 인간의 사고력은 이렇게 길러진다. 길러진다. 뭐가 궁금해? 이렇게가 궁금하죠. 자, 오늘 들었던 얘기 가운데 이렇게가 뭐였어요? 그렇죠. 예측력을 개발함으로 길러진다. 뭐가 좀 부족하죠? 어떻게 예측력을 개발하죠? 그렇죠. 사고를 계속 할 수 있는 사고를 계속 할 수 있는 액션이 뭐였어요?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액션. 요약을 얘기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약이 가장 국가적인 개발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렇게 정리되죠. 인간의 탁월한 사고력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요약을 활용해서 예측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예측 능력을, 추론을 반복함으로써 예측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사고력은 개발이 된다. 이렇게 하면 오늘 했던 내용의 전체가 다. 이걸 구조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주제 하에서 요약은 그 다음 단계가 구조죠. 인간의 탁월한 사고력은 요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추론을 계속하고 사고의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길러진다. 예측력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된다면 이제 구조는 이렇게 되겠죠. 인간의 핵심 능력 1. 그렇죠? 사고다. 사고의 핵심 능력은 예측이다. 예측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이다. 사고를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그 중에 핵심 액션은 요약이다. 머릿속에 환하게 들어오죠. 저는요, 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사례 하나만 얘기할게요. 회장들이, 우리나라 유명 회장들이 대형 있잖아요. 삼성 등등 큰 그룹 같은 회장들이 모인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초빙을 받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강사 한 분이 와서 신가를 낸 강사 한 분이 와서 30분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피드백 하자고 서로. 예. 자, 하는 얘기 뭐겠어요? 아, 좋았다, 뭐 이런 얘기죠, 다들.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걸 드러내려고 제가 오늘은 제가 이 기술을 한번 활용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죠?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머리로만 30분간 들은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딱 제 차례가 들어왔을 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방금처럼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앞에 강사가 있는데 어렵죠. 이거 틀릴 거면 차라리 중간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중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두 번째 더 어려운 장. 오늘 이 강의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강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저자의 최종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4개를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 내용을 총 요점 정리를 하면 구조로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개를 다시 분석하면 총 6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분류 분석하니까 3개로 합치면 가장 좋다는 평가가 나와서 3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나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첫째, 분류상 문제점, 정보의 부재 문제점, 정보의 오류 문제점, 그 다음에 정보의 논증의 문제점, 대안을 제시까지 다 했습니다. 딱 5분 만에 끝내고 나서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한 채 10초 그리고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름 끼친다. 저는 이걸 기술적으로 했지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능력 아닙니다. 이거 능력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방금 하는 거 봤잖아. 주제를 방금 그 1시간 반 동안 했던 거냐 한순간에 핵심 쫙 정리하고 구성까지 딱 만들어냈잖아. 제가 강의하면서 이 구성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 오늘 지금 거 아닌 게 구성 생각하고 있을까요? 얘기하다 나온 거지? 바로 이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 기술을 실제로 이제 정보를 다루면서 정보를 보면서 요약을 핵심을 찾아내고 그걸 재구성하면서 바라보는 그리고 이것이 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밖에 나가면 바로 책이 없는 이 책이 아니라 바로 상황이라는 책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보고 경찰관이 보고서를 써내라고 했을 때 보고서를 정밀하게 써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죠. 똑같이 봤잖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더 잘 써내고 더 못 써내는 얘기죠. 여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약을 한다는 말은 핵심부터 찾아내고 구성부터 찾아내는 핵심과 구성을 찾아내는 사람이 요약을 잘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실시간 이걸 마치고 10분 후에 40분에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